네, 지금부터 뜨거운 종목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어느 때보다 시청자분들은 사실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전략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먼저 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황금성 937님이요. 우리 허 대표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허 대표님, 하이닉스 버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 하이닉스는 뭐 국민주 성격에 갖는 아주 그 일반인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2분기에 그 2,870억의 영업이익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월 초에는 아마 그 SK텔레콤과 그리고 STX 그룹이 아마 그 인수 합병 재료가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기적인 그 이벤트에서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2,900원에서 좀 한번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상태에서 옆으로 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0.8달러 이하로 내려가고 0.75달러까지 접근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또 대만 업체들이 좀 감산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감산 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좀 우호적인 뉴스로 보이고 또 반도체라는 큰 시장 자체의 업황이 아직도 좀 공급 과잉해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뉴스는 또 좀 큰 틀에서 좀 악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22,900원에서 한 24,500원 좀 바닥권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린 박스권 구간인 한 22,900원과 한 25,000원 라인에서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업황이 빨리 좀 회복돼서 이 좀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모바일용 D램 가격들의 좀 시장 가격이나 현물 고정 가격이 좀 올라감으로써 회사의 그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좀 지루하게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이 뭐 겨울까지 좀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좀 가지고 있어 보시고, 좀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좀 빨리 가야만 좀 속이 풀리시는 분 같으면은, 좀 반등 25,000원 정도 접근하시면은 한 50% 정도 매도 전략을 해서 좀 딴 걸로 좀 교체를 해보시든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했죠.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미수 신용 이런 거 안 하고 한 달 동안 10% 수익 내시는 분들한테 순복이가 저녁을 사드린다고 제안을 했으니까요. 하이닉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자스민 향기님이요. 기간 장세에서 중소형주가 날개치는 것은 역시 고점 징후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뭐 비관련 수혜주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해답과 함께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봐야 될 관심 종목까지 쫙 한번 풀어주세요. 네, 일단 상당히 예리한 질문인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시장에 있어서 고점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상 랠리를 이어가더라도 위에서 거리랑 터지면서 크게 한번 출렁인다면 역시나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줄기세포라든지 바이오주, 삼성 인수설 관련해서 급등락 반복했던 종목들, 고점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도를 장 내, 장 외에서 이렇게 매도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신다면은 내가 만약에 대주주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대주주 입장에서 삼성 인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인다면은 과연 매도를 할 것인지 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 성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마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테마를 통해서 수급 개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한 달, 두 달의 상승분을 테마로 인해서 상승분을 먼저 좀 빠르게 1, 2주 만에 가져간 다음에 다시금 단기 조정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꾸준히 갈 종목이라면은 조정도 한 상승분의 반 정도만 반납하고
하고 장기적인 어떤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볼 때 이런 입장에서 요번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앞서서 이제 이순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폭우 이후 후속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건이나 의료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후속 조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텐데요. 보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할 수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 수인성 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때 최근에 여러분들 갑자기 좀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한국주철관이라든지 뭐 세아제강, 젠트로 이런 종목들 갑자기 치수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내내 또 비가 오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역시나 주식은 투자 심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강조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한 번만 쭉 불러드린다면은 뭐 말씀드린 세아제강이라든지 젠트로 또 인선 ENT, AJS, 코엔텍 그리고 의학 제약 중에서는 실적도 괜찮았던 종목들 몇몇 종목 있습니다. 종근당이라든지 네.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보시면 차트상 흐름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거래량이 지금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오히려 편안한 매매도 가능하다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익 내기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분석이 참 명쾌하게 나왔습니다만 21선이 이제 거의 다 근접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은 21선이 하향으로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일주일 이내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일주일 이내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슬금슬금 밀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분들 요번에 한번 승부 낼 때가 왔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진영준 대표의 관심 종목을 좀 보면은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CJ 제일지당 내수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아차 좋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약주 종근당 일동제약 그리고 폭우의 후속 테마 주도도 지금 자세하게 보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허준 대표님, 이제 이번 주 유망 종목 한번 또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허준 대표님은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봐가면서 봐주세요. 네. 예, 제가 좀 이번 주 유망 종목 네. 세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명품 시장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명품 시장이 경기의 호불함과 관계없이 매년 20%, 30%씩 고속 성장을 하는 걸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작년까지의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한 2조 5천억, 금년도는 한 5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좀 더 계속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 같은 그 명품의 선호 현상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같은 그 고가 제품들을 우리 국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 또는 뭐 저소득층까지 계속 그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 패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마니, 돌체, 구찌 같은 해외 그 명품들을 수입해다가 신세계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화 강세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한 1,050원 정도 있는데 연말에 한 1,000원까지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프라다의 명품을 수입하는데 전에 한 벌을 수입하는데 100만 원의 돈을 줘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벌을 수입하는데 한 95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원가 면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고 또 가격 인상이 되면 소비자한테 바로 또 전가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그 25%는 국내 패션, 또 나머지 15%는 생활마트, 이런 핸드백이나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 시장에서 명품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전체 매출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독점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비슷한 LG 패션이나 한섬 같은 제품들도 한섬 같은 종목들도 LG 패션도 저 해외 명품 브랜드를 많이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시장에서 계속 좀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합지수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5일선인 한 13만 한 5천 원 정도
좀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권 한 16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은 한 13만 원 정도 말씀드리니까 혹시 좀 이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위성방송 업체죠. 그래서 대주주는 이제 KT로 되어 있고 국내 이제 위성방송 업체는 그 케이블 TV와 좀 경쟁 구도에 있는데 케이블 TV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 TV는 이제 각 구역마다 영업 구역이 할당돼 있고 제한돼 있는 데 비해 이 업체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이 창문에다가 위성 방송만 설치하면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50% 이상 좀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2012년 이후에 아날로그 방송이 마무리되고 전부 다 이제 디지털 방송 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방송과 관련돼서 시설 투자를 제일 많이 해왔고 채널 수에 있어도 역시 좀 제일 많은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예사의 또 성장 동력은 OTS가 되겠습니다. OTS는 원래 TV 스카이라이프가 되겠는데요. 핸드폰, 휴대폰, 전화, TV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결합 상품으로서 묶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케이블 TV 업체보다 좀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싸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높고 홈쇼핑 수수료율도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도 미국 시장도 케이블 TV와 디지털 위성 방송이 초기에는 경쟁 구도로 가다가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 케이블 TV 업체들이 좀 붕괴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들은 국내 스카이라이프 같은 디지털 위성 방송 업체에도 좀 유리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길게 봐도 좀 좋아 보이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차트는 지금 39,900원까지 갔다가 현재 좀 박스권 횡보 기간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은 아직 깨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합 이하 한 28,500원 라인에서 좀 매수하셔가지고 한 36,000원까지 목표가 좀 끌고 가시면은 좀 무난해 보입니다. 선절가는 한 27,5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 종합지수 흐름을 좀 많이 타지는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좀 업황이 좋아지고 고속 성장에 좀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종목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장의 선두주자죠. 바이오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 투자와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다른 하나케미칼이나 이런 국내 업체들보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시설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한 5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이 한 3개 정도가 금년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는데 2개가 셀트리온이 지금 인상 3상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아마 셀트리온이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 FDA 특허까지 좀 승인이 나면은 임상시험까지 승인이 나면은 1분기부터는 좀 독점 생산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 국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고속 성장에 좀 선두주자로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조금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수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허준 대표님은 이제 내일부터 열릴 제2회 대박 포트폴리오 운영 기준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그 운영 기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